세일스포스가 지난 17일 새로운 AI 비서 에이전트 포스 2.0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자사 클라우드 내에서 쓸 수 있는 에이전트인데요. 독특하게 직전 모델을 정식 출시한 지 불과 3달 만에 새 모델을 내놨습니다. 에이전트 포스 2.0 런칭 행사에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일스포스 본사와 가까운 곳인데요. 이날 행사에는 취재진의 환호 속에 마크 베니오프 세일스포스 공동 창업자 CEO가 이렇게 긴 머리를 뒤로 넘기고 노타이 차림으로 직접 나와서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이 베니오프 CEO는 샌프란시스코 토박인데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대표 인싸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도 세일스포스 타워, 이 빌딩입니다. 세일스포스 타워인데요. 매년 세일스포스가 3, 4일에 걸쳐서 개최하는 최대 연례 행사인 드림포스는 이 회사 행사라기보다는 거대한 축제에 가까울 정도로 컨퍼런스나 박람회뿐만 아니라 콘서트도 열리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가장 대표적인 행사로 꼽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날 베니오프 CEO는 새로운 에이전트 포스 2.0은 디지털 노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거라면서 디지털 노동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명령어대로만 행동하던 AI가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인간 노동력의 부족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날 공개된 에이전트 포스 2.0은 베니오프의 말처럼 AI의 능동성을 대폭 강화한 모델입니다. 이날 베니오프 CEO는 AI 혁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측, 그리고 코파일럿, 그리고 에이전트, 그리고 로보틱으로 총 4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베니오프 CEO에 이어서 무대에 오른 아담 에반스 세일스포스 AI 담당 부사장은 100% 인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코파일럿 기능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스스로 미리 조처하고 고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동적인 비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이 코파일럿과 에이전트의 차이의 핵심이 능동성이라는 설명인데요. 코파일럿이 부조종사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그 조종사가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코파일럿과 달리 이 에이전트는 사람 비서처럼 알아서 업무를 도울 수 있다는 뜻으로 구분한 걸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일스포스가 이번 에이전트 포스 2.0의 가장 강화한 기능은 커스터마이징 기능입니다. 에반스 부사장은 자사 고객사 중 하나인 글로벌 인력 개발 기업 아데코 그룹이 채용 과정에서 에이전트 포스를 활용하는 사례를 직접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에이전트 포스가 구동된 인터페이스에서 이 새로운 비서 생성 기능을 누르면 너는 채용 담당자야, 그리고 후보자들에게 이메일로 연락해서 자격 요건 서류를 수집하고 또 인터뷰 일정을 잡아 라고 입력하니까 에이전트 포스가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한 뒤에 스스로 시키지 않은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후보자까지 추려서 리스트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그 AI 비서는 100% 능동성을 갖춘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게 필수지만 꼭 지시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관련성 있는 일을 알아서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직전 모델과 비교해서는 자사 플랫폼들과의 호환성을 대폭 강화한 것도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이 이 업무용 툴인 슬랙입니다. 이 슬랙은 많은 미국 회사들이 회사 내 메신저나 협업 툴로 쓰는 플랫폼인데요. 한때 부동의 글로벌 1위 업무용 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팀즈를 내놓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좀 밀리고 있는데요. 이 원래 슬랙은 별도의 스타트업이었지만 세일스포스가 2020년에 277억 달러, 당시 원화로 약 31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에이전트 포스 1.0의 경우에는 세일스포스의 클라우드에서만 구동이 되고 이 슬랙에서는 구동이 안 됐는데요. 이날 세일스포스는 다음 달부터 슬랙에서도 에이전트 포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슬랙 내에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일정을 관리하고 메일을 보내는 것 등의 작업에 에이전트 포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날 행사장에 나온 데니스 레서 슬랙 CEO는 업무 환경에 온디맨드 전문가를 두는 효과가 있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이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랙에서 에이전트 포스가 구동되는 화면입니다. 이날 베니오프 CEO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비서 코파일럿에 대해서
MS 웹사이트에서 코파일럿이 어떻게 자동화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도 전혀 찾을 수 없다면서 2년 전과 똑같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니오프 CEO, MS를 깐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베니오프는 앞서 지난 9월 열린 드림포스에서도 MS 코파일럿은 고객들에게 아무런 가치를 주지도 못한다면서 과거 클리피처럼 사용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클리피는 이게 클리피인데요. 90년대 MS가 이 워드 프로세서 상에 사용자들에게 팁을 주는 목적으로 선보인 말하자면 애니메이션 클립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를 따라서 계속 얘가 쫓아다니면서 이런 메시지를 선보이고 했다는데요. 이게 도움보다는 좀 불편함을 더 많이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니오프 CEO가 하고 싶었던 말은 20여 년 전에 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던 클리피처럼 코파일럿도 쓸모없는 제품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베니오프의 발표를 들으면서 세일스포스가 굳이 AI 혁신을 4단계로 나누면서 AI 에이전트의 앞단계를 코파일럿의 시대였다고 한 것도 MS를 까기 위한 중의적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MS를 계속 깠느냐겠죠.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세일스포스의 사업 분야를 아셔야 되는데요. 세일스포스는 CRM, 한국어로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CRM에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CRM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고객 데이터 관리나 영업 관리, 마케팅 자동화 등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최근에 CRM 서비스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SaaS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시장조사 업체 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요. 현재 세일스포스가 글로벌 CRM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점유율이 21.7%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옅은 분홍색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점유율이 5.9%입니다. 이 CRM 시장에서는 사실 세일스포스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점유율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만 이거를 전체 사스 시장으로 놓고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CRM 서비스인 다이나믹스 365 외에도 MS 365나 링크드인 러닝 같은 여러 사스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MS의 점유율은 9.5%로 세일스포스의 점유율인 11.5%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코파일럿을 대대적으로 개조하면서 이 인프라형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인 애저를 비롯해서 다이나믹스 365나 MS 365 같은 여러 사스 기반 서비스에서도 구동되게끔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일스포스 입장에서는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 슬랙이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던 글로벌 업무용 협업 툴 시장에서 1위 자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S 팀즈에 빼앗겼습니다. 사실 당초 MS가 여러 차례 슬랙을 인수하려고 시도했는데 슬랙이 번번이 MS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S가 그 대안으로 만든 게 바로 현재 MS 팀즈입니다. 팀즈를 내놓으면서 MS의 OS를 쓰는 일반 사용자들을 대거 끌어들였고 순식간에 부동의 1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세일스포스는 에이전트 포스라는 AI 비서를 바탕으로 글로벌 CRM 시장 장악력을 더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적어도 CRM 시장에서는 MS가 넘볼 수 없는 지위를 구축하겠다는 게 세일스포스의 목표인데요. 베니오프 CEO는 이날 에이전트 포스를 찾는 수요는 놀라울 정도로 많다면서 이처럼 완벽한 기업용 AI 솔루션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올해 매출 380억 달러를 달성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AI 제품 개발을 위해서 2,000명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현장에서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에이전트 포스는 최초 모델이 정식 출시된 지 불과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미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제가 그때 당시 현장에서 찍은 화면인데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아데코 그룹도 있고요. IBM이나 페덱스, 영국의 히드로 공항, 한국에서는 LG CNS, 그다음에 스페인의 이베리아 항공 등 여러 글로벌 대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달 초 세일스포스는 3분기 매출이 시장 전망치인 93억 4천만 달러를 웃도는 9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베니오프 CEO는 그 원인으로 에이전트 포스를 꼽았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월가 주요 기관들은 일제히 세일스포스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존 390달러에서 440달러로
모건 스탠리는 330달러에서 405달러로, 골드만삭스는 36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중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MS와 세일스포스를 대표 추천 종목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올 한 해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에 집중됐던 AI 테마가 AI 에이전트가 도입된 뒤에 소프트웨어로 옮겨간다는 취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래드 실스 애널리스트는 세일스포스 3분기 실적은 에이전트 포스를 통해서 AI 사이클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새 제품으로 균형 잡힌 성장 철학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카슈란간 애널리스트는 세일스포스는 광범위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응용 소프트웨어 회사가 됐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남은 하루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남은 2024년도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한경 글로벌 마켓과 실리콘밸리 나우에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2025년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